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차남이 이더사래요. 이대 진짜 가는 건가요? 자, 지금 코인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륜적 반등 감사합니다. 촬영 시각은 2월 5일 오전 1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일륜적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반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중국과의 관세에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화 가격으로 보자면요. 우주방어 김프로 국내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자금 흐름을 볼까요? 역시나 하락이 나올 때 보자면 이 피델리티 쪽에서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피델리티는 장 내에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기 때문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블랙락 쪽에 자금이 들어와야지 피델리티의 자금 유출을 방어해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3일 기준으로 블랙락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2억 달러가 넘는 자금 유출이 나오면서 시장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 원래 관세 시행은 2월 4일부터 현지 시간입니다.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요거 한 달간 미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 달 동안 뭔가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아마 관세가 부과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겠죠. 일단은 유예한다. 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호재로 반응했고요. 반면에 사실 멕시코, 캐나다 여기는 사전 게임이고요. 진짜 게임은 중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갈등 고조로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조정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랑 캐나다랑 얘기하면서 관세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고 했어요. 중국과는 24시간 내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만족할 만한 뭔가가 없으면 대중관세에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뭔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었나 봅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를 발효했고요. 문제는 중국이 그래? 너희들이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할게 라고 해서 10일부터 미국 상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 석탄과 LNG는 1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세 불안, 관세 전쟁 때문에 당분간 시장 불안은 이어질 듯 합니다. 이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의미예요. 위로도 오를 수 있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뜬금없이 미국이 국부펀드를 설립을 추진하고 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비트도미는 오늘도 열릴 중입니다. 이게 하루 값인데요. 하루 차트인데 60%는 약간 디폴트 값으로 비트코인 도미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더리움 가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비트코인 도미가 고공행진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도 반등하긴 했습니다. 주황색 차트를 보면 반등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전히 0.03비트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4년 내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금 흐름을 보자면요. 사실 비트보다는 이더 상황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더 ETF 자금 흐름을 보자면요. 오히려 피델리티 쪽으로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4,970만 달러 정도의 자금 유입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전체 총 시장으로는 8,36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약간 이더리움에서는 딱히 호재가 없는 와중에 갑자기 역대급 슐릭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차남이 지금이 이더리움 매수 적기다. In my opinion, it's a great time to add ETH라고 하면서 You can thank me later.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라고 엄청난 슐링을 했는데요. 이 자세한 얘기는 역시나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코인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보니까요. 와, 불반등, 반등의 강도가 가장 강한 건 리플입니다. 지금 현재 리플은 내러티브가 작용하고 있어서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다만 7일 기준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15%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간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은 수혜를 취임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코인이 리플일 텐데 향후 가격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이 세게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등에 강한 코인을 주목해서요. 비트 투자가 가장 마음 편한 투자이긴 한데 혹시라도 알트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이 반등 정도가 강한 코인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가 살아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카테고리별로 보겠습니다. 반등이 강한 카테고리는 다시 말하면 시장 트렌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 시장 트렌드가 지금 현재 뭐에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알트 혹시라도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 알트 종목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반등이 가장 센 건요. 24시간 기준으로 덱스 에그리레이터, 아까 보여드린 레이디움이나 주피터 같은 친구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캣 테마의 밈코인들 많이 올랐습니다. DFAI 이거 해서요. 이거는 디파이와 AI의 결합인데요. 이 해당 코인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요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건 하락이 낙폭이 그만큼 컸다는 건데 이 때문에 AI나 AI 에이전트 관련이나 밈코인들 반등폭이 컸습니다. 어쨌든 시장 트렌드가 AI나 밈코인 쪽에 있다는 건 맞고요. 다만 엄청난 변동성을 자랑한다라는 부분은 명심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알고란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오늘의 메인 디시, 트럼프 가문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이 트럼프 오피셜 민코인 나올 때 반응하세요? 이 갑자기 트루스 소셜에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다들 해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X에도 똑같은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후에 이 트럼프 민코인을 공식적으로 발행한 데 협력한 이 프로덕트 관계자들이 이거 진짜 맞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해킹인 줄 알았는데 진짜 트럼프가 발행한 민코인 맞았습니다. 게다가 이 논란에 자기 밈코인을 찍은 대통령인데 심지어 와이프 밈코인까지 찍은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가문과 직접 관련이 없다지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거 다들 트럼프 가문이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 해당 프로젝트의 트럼프 가문의 지분은 1도 없습니다. 수익권을 공유할 수 있는 수익의 75%를 공유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팀 소개에요. 공동 창업자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의 얼굴이 먼저 등장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트럼프 가문이 주도하는 건데 당연히 가겠지. 하지만 트럼프 가문이 주도한다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요. 이게 락업이 1년 정도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언제 팔 수 있는지, 언제 현금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하는 건지, 누가 이 코인을 사는지 등등 조건을, 특히나 락업 조건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 트럼프 가문이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이 프로토콜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투자한 코인을 주목을 합니다. 아캄이라는 사이트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들고 있는 코인을 갖고 와 봤어요.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아카이브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보시면 1월 29일 기준으로는 이더, WBTC, 그다음에 스테이킹 이더, ST 이더, USDC, USDT 등등의 이제 물량이 쫙 있고요. 총 들고 있는 물량이 3억 8,470만 달러어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 기준으로 보니까 뭐 얼마지? 3,311만 달러 어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야, 아무리 1월 29일보다 토큰 가격이, 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 뭐야, 10분의 1까지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대부분 많이 회복을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지라고 보니까 이더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 기준으로 5만 9천 개가 넘는 이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지? 2월 5일 기준으로는 이게 얼마야? 51.6개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뒤에 K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WBTC 같은 경우에는 646.71개가 있었어요. 1월 29일에는. 그런데 2월 5일 기준으로 보니까 0.02개. 이거 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리고 넷 체인지, 자산 변화를 보니까 3억 5,100만 달러 넘게 사라졌습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진 걸 반영했다 손 치더라도 너무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들고 있는 코인이 갑자기 지갑에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에 남은 코인은 뭐지?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밸류 많이 들고 있는 순으로 소팅을 해봤더니 USDC, 트론, 스테이킹 이더, USDT, 이더 그 다음부터는 뭔지도 모르겠는 코인들이 들어있어요.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릭 트럼프, 트럼프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를 힐링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거죠. In my opinion, it's a great time to add ETH라고 했는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게시물과 이 게시물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차남이 힐링하잖아요. 이더 살 시간이야 라고. 그러니까 이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 지금이 이더 추격하기엔 좋은 시점입니다. 추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미생활방에서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가문이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이더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올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들 다들 해석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 트위터리 X 사용자들이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주소를 추적해 봤어요. 아니 도대체 차남이 힐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싶은 순간에 코인노드에 출동을 했습니다. 지갑을 추적해 봤더니 자기는 힐링하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에서는 갑자기 코인베이스로 코인을 전송을 한 겁니다. 뭐지 싶은 거죠. 이거 혹시나 자기 물량 팔려고 호구 모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비싼 가격에 나는 팔고 싶으니까 딴 사람들 보고 이더 사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키드라고 하는 X 사용자는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정확히 내가 다량의 그 이더리움을 덤핑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비꼰 거죠. 에릭 트럼프가 지들이 들고 있는 이더를 팔고 싶으니까 이더를 슐링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심이 되는 게요. 그래서 포스팅을 살짝 수정한 건가 싶습니다. 갱생코인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포스팅은 It's great time to add ETH예요. 이더를 추가할 굉장히 좋은 시간이야. 근데 원래 게시물은 뭐였냐? 그 뒤에 더 하나 더 있었어요. You can thank me later.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감사할 거야 하는 건데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투자 권유 혹은 이더 가격이 오를 거를 암시하는 You can thank me later 문장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더를 추가하게,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시간이라 그랬지? 사라고는 안 했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는 안 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 이 업체 측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야 이거 지갑 코인 지갑에서 아까 봤듯이 굉장히 많은 이더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다 사라졌잖아요. 야 이거 거래소로 보낸 게 정기적인 재무 관리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커스터디 업체를 바꾸고 이렇게 약간 조정하기 위해서 한 거지 판 거 아니다.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정기적으로 이동하고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한 거 아니야. 여기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우리는 토큰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 목적으로 자산을 제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의심하는 갑자기 지갑에서 코인이 사라져서 코인베이스로 들어가도 그거 팔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차남이 슐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진정 투자가 유망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투자할 거니까 슐링을 하는 건가? 믿어 약간 시장에 의심이 많아지면서 이더 가격이 다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 갱생코인에서 갖고 왔는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지구 일장 아들이 슐링에도 못 살리는 코인이라는 거죠. 사실 그 슐링에 진정성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에릭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어요. 얘가 약간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차남 에릭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딥시크에 물었습니다. 트럼프 가문이 과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에릭 트럼프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챗 GPT에도 물었는데 딥시크 답변이 더 좋아가지고 딥시크 답변을 갖고 와봤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트럼프 가문의 일원으로서 여러 법적 및 윤리적인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재단 관련 논란, 트럼프 조직의 세금 회피 의혹, 트럼프 대학 스캔들, 트럼프 조직의 비윤리적 사업 관행, 정치적 논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해당 논란에 있어서 에릭 트럼프가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모두 다 뭔가 공적인 이익을 사적으로 전용했다던가 일종의 횡령 배임처럼 공익 목적으로 조성된 재단의 사업금을 빼돌렸다거나 이런 의혹들, 혹은 세금을 회피한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을 정직하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뭔가 편법을 동원하고 일종의 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약간 그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배임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에릭 트럼프가 주도하는 코인 사업 믿고 투자해야 되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이거 믿어도 돼? 트럼프 가면 믿어도 돼? 싶은 와중에 갑자기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주도의 국부 펀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국부 펀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부 펀드를 틱톡 매입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3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에 국부 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부 펀드가 생길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국부 펀드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 기금입니다. 국가가 외환 보유액, 무역 흑자, 재정 흑자 등으로 축적한 자산, 국가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 를 위해서 설립한 투자기금이 바로 국부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원유 개발로 얻은 그 자산을 가지고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죠. 그러면서 이 국부 펀드가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거죠. 틱톡을 뭔가 이게 중국 손에 놔두는 거는 마땅치가 않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뭔가 사기업이 사교하기에도 또 약간 일종의 뭐랄까 특혜성 논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논란이 나오니까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틱톡 매입하는데 활용을 하면 틱톡을 국유화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SNS로 만드는데 최고인 거예요. 깔끔한 방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국부펀드 행정부는 서명을 한 거고요. 구체적인 운영 방안, 그리고 국부펀드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데 재정된 흑자가 없잖아요. 무역 흑자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자금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적이 뭐냐? 밝힌 목적이 뭐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힌 목적이 뭐냐면 미국 국민을 위해 미국 대차 대조표의 자산 측면을 수익화할 것. 이 나라에 있는 유동자산과 자산을 결합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 대차 대조표의 자산 측면을 수익한다. 이 자산의 수익을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고 하니까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블록미디어가 쓴 기사 제목인데요. 한 장의 사진이 설명하는 미 국부 펀드 비트코인 포함 가능성입니다. 저기 트럼프가 있죠. 이게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고요. 요 세 명이 사진에 등장한 이 세 명이요. 이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 암호화폐 보좌관을 역임했던 인물이 트럼프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측근한테 나 실은 비트코인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인데요. 이 사람은 켄터 피츠제랄드라는 곳의 CEO였어요. 그러면 켄터 피츠제랄드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 테더의 담보 준비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테더는요, 운영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고 있고요. 켄터 피츠제랄드가 테더의 지분을 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상무장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죠. 스캇 베선트 역시나 제 비트코인 지지자입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자유,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부펀드에 서명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국부펀드가 미국의 국부를 극대화하기 위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전략자산 비축,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의 근간은 뭐냐면 연방준비 제도를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준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면 연방은행법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부 펀드는요,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죠.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법에 따라서 뭘 투자할 수 없고 뭐만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부 펀드로 비트코인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준 통한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이 쉽지 않으니까 국부 펀드로 비트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트럼프 가문의 사업, 특히나 이 차남 주도의 사업을 믿고 따라서 투자했다가는 별 재미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투자한 코인을 따라 투자했어. 하지만 별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막말로 이 먹튀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서 행했던 에릭 트럼프 주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이게 결코 돈을 먹여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 같진 않아요.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수혜 코인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 시절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막상 실질적인 실행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치니까 국부펀드라는 일종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략자산 비축 대신 비스무리한 걸 시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국부펀드가 비트를 매입하는 거, 혹은 SEC 등의 규제 완화 수혜 코인 등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뭔가 먹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가문을 믿지 말고 트럼프 행정부를 믿으라는 겁니다. 가문 차원에서 주도하는 어떤 코인 프로젝트, 그리고 그의 스웨 코인들을 믿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코인 관련 정책에 따른 스웨 코인, 요거는 믿고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